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전치사가 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치사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전치사란 앞전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시간이나 장소, 방향 등의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정의는 요 정도만 보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시간, 장소, 방향 등 이렇게 뭐 얘기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전치사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시간하고 장소,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앞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 이제 방향 등 해가지고 이거는 기타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묶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앞부분은 이제 전치사의 그 문법적인 간단한 기능을 알아보고 이제 뒤로 넘어갈 때요. 시간, 장소, 기타로 나눠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전치사의 자리에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전치사는 얘는요. 예를 들면 뭐 on이 있다고 하면 전치사는 항상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에 포함되는 뭐 대명사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사의 성질을 갖는 동명사,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나 뭐 이름을 받는 대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얘는 동사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얘도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뒤에 또 목적어로 명사를 끌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전치사 뒤에는 웬만하면 이제 명사, 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동명사의 성질을 갖는 ing가 이렇게 혼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하고 동명사로 끝나는 것, ing 그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지금부터 시간의 전치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의 전치사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in, on, at이 있어요. 근데 전치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치사는 시간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뭐 장소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단편적으로 요 한 부분만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석을 하신 후에 거기 문맥에 맞게 이게 시간으로 파악될 때 앞에 이런 것을 넣어서 이제 부드럽게 해석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전치사 문제는 오히려 문법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고 문맥이 안 잡히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접해 주셔야 되고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in, on, at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크기로 우리가 이제 토익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여기 제가 오늘 지금부터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왜 기준이 되는지는 이제 곧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텐데, 우선 on이 나오면요. 얘는 하루 앞에 쓰여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이제 큰지 작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면 on Sunday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Sunday는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 앞에 나오는 거는 전치사 on, 항상 하루를 기준으로 이게 나와야 되고요. 하루보다 만약에 큰 게 나오면요. 예를 들면 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을 나가면 뭐 줄라이가 있겠죠. 아니면 뭐 2020년, 자, 이렇게 달이나 뭐 계절 연도가 나오면요. 하루보다 클 때는 in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n July, in 2020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을 보시면 하루보다 작은 거에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을 가진 뭐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noon이라고 하면 얘는 정오 12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at이 붙어서 at noon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잡을 때는 하루를 기준을 잡아서 이제 큰지 작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썬데이라고 하면 뭐 요게 혼자만 쓰이지 않고요. 뭐 위에 거나 아니면 아래 거랑 같이 섞여져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 밤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금요일 밤이면 Friday night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night는 얘는 앞에 a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riday 같은 경우는 on이 나오는데 항상 이제 on과 같이 쓰이는 이 하루 있죠. 얘랑 같이 이제 뭔가가 섞이면 요 앞에 대표적으로 붙는 거는 무조건 항상 on을 따가지고요. 앞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생각을 해주시고 이 기준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간단한 예문을 보시면요. 자, 나는 여행을 갔습니다. 아시아에. 뒤에 노벰버 11월 달 나와 있죠. 11월 나와 있으면요. 하루보다 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in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lecture 강의를 했습니다. 자, on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December 같은 경우는 월이기 때문에 12월이기 때문에 얘는 혼자 쓰면 in이 나오고 13일은 하루이기 때문에 on이잖아요.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항상 하루를 기준으로 이제 on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나는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 이제 Tuesday가 나오는데 Tuesday도 on Tuesday. 아까 했던 거는 똑같죠. 이제 at night니까요. 요 앞에 섞여져 있을 때는 반드시 오늘 기준으로 잡아서 요거를 써주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점하고 기간인데 제가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확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두 개가 확실히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은 누가 봐도 얘는 뭐 점이 아니죠.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자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제가 어제라면 적어볼게요. 이제 yesterday를 적으면요. 얘는 점일까요? 기간일까요? 요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치사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해석으로 문제를 풀라고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점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제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어제라는 게 운동을 시작한 시작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시점으로 분류를 하고요. 만약에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하루 종일 잤어요. 그러면 그 어제라는 시간을 하나의 그냥 기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 개 다 되는 거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전치사를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시간이 나오면 이게 점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기간을 나타내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우선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건데, 여러분 전후를 나타내는 건 다 아시죠? 자, 이거는 어떤 점에 쓰이는 전치사죠. 그 밑에 나와 있는 before, after 자 나와 있는데요. before는 뜻을 당연히 아시죠? 얘는 뭐뭐하기 전에, 그 다음에 after는 뭐뭐한 후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전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before, after를 알아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는 좀 암기를 해서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동의어를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얘는 발음이 prior to로 돼요. 그러니까 prior가 아니라 prior to로 되고요. 오늘 저랑 배우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to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씩 이게 to가 나오면요. to 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헷갈리긴 해요. 근데 제가 좀 확률을 말씀드리면요. 웬만하면 to가 보이면요.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는 to 부정사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to가 이제 얘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조금 드물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이지가 않고 이것도 좀 한정적으로 토익에 나오기 때문에요. to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동사가 못 나오니까 ing 형태로 동명사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전치사 to는요. 이제 제가 동명사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더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수업하시면서 보이는 to 있죠? 여기 나와 있는 to는 전부 다 전치사로 생각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to랑 그 다음에 제가 동명사 시간에 알려드리는 전치사 to를 제외한 좀 처음 보는 to가 나오면 웬만하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to 부정사라 보시고요. 오늘 배우는
오늘 배우는 to는 반드시 전치사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요거를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efore에 이거 동의어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뭐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prior to 요거 잘 외워두시고, 여기 나오는 to는 여전히 전치사고, 그 다음에 after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following이 있는데, 자, 얘는 뭐뭐한 후에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뭐 따라가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 전치사로 쓰일 때는 after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subsequent to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to도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have the report 이거는 사역동사죠. 뭐뭐 해주세요. 그 report를 내 데스크에 올려놔 주세요. 그러니까 prior to 뭐뭐 하기 전 이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요. 전치사 뒤에는 ing 나오는 거 아시죠? coming to 오기 전에 weekly meeting에 오기 전에 내 데스크에다가 놔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prior to 전치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신은 즐길 수 있습니다. complimentary 쟤는 공짜의 무료의 이런 뜻이니까요. 공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2층에 있는 거죠. 즉 after 이벤트가 끝난 후니까요. 여기서 following은 따라서가 아니라 전치사 after를 대신해서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을 또 알아볼 게 또 다른 점과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자, 이제 since하고 from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시작점이 나오는 건데 우선 해석을 보시면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이래로, 그러니까 since 같은 경우는 뭐 이래로 자 이렇게 배우셨을 건데요. 거의 비슷한 뜻인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since하고 from이 뒤에 만약에 어떤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과거형을 적어볼게요. 2010년이 있는데 2010년 since하고 2010년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면요. 얘는 별 얘기가 없어도요. 끝나는 점을 명시 안 해줘도 얘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현재까지 이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from 같은 경우는 되게 유연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from 뒤에 2010년이 나오면 이게 끝나는 지점이 안 나오면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rom 2010년 아니면 특정 시점 될 수도 있겠죠. 이제 A라는 시점부터 이제 to가 나오는 거는요. 여기서는 과거끼리 뭐 과거끼리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과거부터 미래 아니면 과거부터 현재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뒤에 항상 끝나는 점이 좀 명시가 돼야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since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정말 확실히 전달되기 때문에 얘는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랑 같이 쓰이는 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since는 무조건 이제 현재 완료가 나온다고 since만 하시면 안 되고요. since 뒤에 반드시 시작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기간이 나오면 절대로 쓰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거를 말씀드리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문을 보시면요. I have been working. 자, 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를 위해서요. since 나왔기 때문에 자, last year. 자, 이거는 작년 시작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ince 뒤에는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시작되는 과거 시제가 나와야 돼요. 과거의 한 점이 나와야 되고요. 현재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since랑 어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걸 볼게요. 자, 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럭키라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한 건데요. 과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from을 쓰시면 돼요. 1월 달부터 from A to B, 옥토버까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 아무나 다 쓰이는 과거부터 과거까지 연결해주는 from A to B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을 볼게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until하고 by는 뒤에 끝나는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끝나는 시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선 해석을 하면요. 언제까지 이런 뜻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실 텐데요. 우선 뒤에 제가 적어놓은 거는 우선 상태 뭐 이렇게 적어놓고 by는 뭐 완료라고 적어놨는데 우선 until하고 동의어를 먼저 볼게요. 저 until의 동의어는 till인데요. 이게 두 개는 뭐 차이 없이 다 똑같이 쓰이니까 until하고 till은 같다고 보시고요. 근데 until
뭐 상태랑 어울리고 그 by는 완료랑 어울린다고 이제 보통 일반 문법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이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예문을 들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지 그 간단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냐면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등록해야 됩니다. 클래스에. 근데 여기 by가 어울리니까 by를 적었겠죠. 근데 만약에 by 대신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until이 있다고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요. 이건 어떤 걸 보고 판단하면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딱 잡으셔야 돼요. 동사를 보고 이 동작이 1초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방에 끝나는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1초에 한 번씩 계속 누를까요?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요거는 끝내는 개념일까요? 수강 신청은 한 방에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는 거는 항상 by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돼요. by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1초에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아니면 뭐 특정 시간까지 공부를 할 때 스터디란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스터디는 한 방에 끝내는 걸까요? 순간순간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순간순간 1초에 한 번씩 계속 집중을 해서 하는 거일 때는 until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시 이제 위에를 보시면 until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번씩 계속하는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 동사, 그 다음에 by는 한 방에 완료되는 동사랑 쓰이는 거니까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example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한번 by하고 until을 좀 집어넣어 보세요.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해석을 해보면요. 당신은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should submit가 나와 있는데요. 뒤에 sales report라는 리포트를 내는 건데, 제출하는 거를 1초에 한 번씩 제출할까요? 아니면 한 방에 보낼까요? 당연히 한 방에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by가 나와야 되겠죠. 한 방에 끝내는 건 by.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걸 볼게요. 자, 이제 wai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저 wait는 우선 해석을 해볼까요? reimbursement는 얘는 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refund랑 동의어로 보셔도 괜찮아요. 환급 요청이죠. 양식이 승인이 되는 거죠. 디렉터에 의해서 승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순간순간 1초에 한 번씩 계속 요거를 기다리시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until이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동사를 자꾸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점에 관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세 개를 말씀드렸고요. 확실하게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간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에 어울리는 전치사는요, 그러니까 for하고 during이 있어요. 자, 얘는 뜻은 같죠. 그러니까 뭐뭐하는 동안 이런 뜻인데요. 자, 예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for는 일반적인 시간, during은 특정한 시간,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반적인 시간은 뭐냐면 누구나 이 기간을 들었을 때 숫자로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계산 가능.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을 들었을 때 계산이 좀 불가해요. 그러니까 얘가 딱 일정을 들었을 때 며칠, 몇 시간 이런 게 숫자로 확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 버케이션이잖아요. 버케이션이면 방학 동안에 내가 여행을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방학 동안, 방학을 얘기할 때는, 얘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요. 뭐 학교마다 다 다르죠. 뭐 회사마다 휴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내가 며칠 쉬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특정하게 계산이 불가한 시간은요, during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쉬는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달 동안 방학이에요. 2months가 나와 있죠. 그러면요. 2달이면 누구나 딱 봤을 때 감이 오는 계산이 가능한 시간이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계산이 가능한 시간일 때는 for로 보내시면 되고요. 들었을 때 숫자로 계산이 안 돼요. 뭐 정해진 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거일 때는 during으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 예문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홍콩에서 머물렀죠. 뒤에 for 3days니까 누가 봐도 딱 감이 오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머문 거니까요. 자, 이거는 앞에 숫자랑 어울리는 우선 for를 집어넣으셔야 되고,
밑에 걸 볼게요. During my stay in Denver, 덴버에서 머무는 동안에 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stay 같은 경우는 얘는 내가 며칠 머무는지 모르죠. 뭐 3일, 뭐 2달 모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는 during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간하고 어울리는 걸 좀 볼 텐데요. 이제 in하고 within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는 보통 이제 in 같은 경우는요, 얘는 장소에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장소에 쓰일 때는 뭐뭐 안에 뭐 그런 뜻인데, 얘가 시간, 기간하고 쓰일 때는 뭐뭐 후에라고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within 같은 경우는 뭐뭐 이내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뒤에 10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0분. 자, 이렇게 딱 정했을 때, 이렇게 뒤에 적어놨을 때요. 예를 들면, 뭐, I'll be back in 10 minutes 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10분 안에 올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10분 안이 아니라 10분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간을 재고 있을 테니까 10분 안에 오세요. 그럴 때는, within을 쓰셔야 돼요. within은 뭐뭐 이내 이런 뜻이니까요.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in 같은 경우는 얘는 약간 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애매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10분 후라고 하면 우리가 after 10 minutes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after 10 minutes와 in 10 minutes 이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해서 어느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간단한 문장을 보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시면요. 이거는 우선 동사를 보시면 시제의 문제예요. 앞에 해설을 보면 이제 banquet이 나와 있는데 얘는 연회죠. 그 연회가 시작이 되는데 얘는 시제가 미래잖아요. 그럼 미래가 나오면요. 이때는 after 쓰시면 안 돼요. 이때는 미래가 나오면 in an hour 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2년 후에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할 거예요. 그때는 in 2 years 그렇게 쓰셔야 돼요. after 쓰시면 안 되고요. in an hour, 뭐 in 2 years 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밑에 거 시제를 볼게요. 자 이거는 지나간 일을요. 우리가 순서를 정리하면서 그 기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in을 쓰시면 안 되고 after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2 days after 즉 우리가 로이어랑요 컨설팅을 한 후에 이틀 후에 우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전부 다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의 일을 우리가 회상하고 얘기할 때는 after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이죠. 그러니까 중학교를 올라가서 이제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중학교 올라갔다가 이제 3년 후에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자, 이거는 이미 이 과정이 끝난 우리한테는 in을 쓰시면 안 되고요. after 3 years 나는 고등학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과거일 때는 after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간에 어울리는 거 2개를 볼 텐데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간에 쓰일 때는요. 우선 true하고 trueout이 별 차이 없이 쓰이기 때문에요. 그냥 기간하고 쓰일 때는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trueout 같은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얘는 기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장소, 방법 되게 많은데 쓰여요. 뭐 true나 trueout이 다방면에 쓰이기 때문에요. 얘가 기간이 나올 때는 2개를 뭐 같다고 보셔도 되고 뒤에 기간이 나오면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 내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뭐 하는 내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요 예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요. 우선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당신을 업데이티드 계속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이잖아요. 프레스 컨퍼런스예요. 뒤에 문맥상이요. 그 문맥상을 보던지 뭐 얘를 단독으로 봐도 데이가 나오면 얘를 하나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 문맥상 이게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간 앞에 throughout을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throughout the day 뒤에 확실히 이제 시간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프로모션 이런 단어인데요. 자 얘는 사실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그냥 혼자 놓고 봤을 때는 홍보잖아요. 홍보인데
홍보는 당연히 어떤 제품을 알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행위로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기간이 아니라 행위로 보통 보는데 얘가 문맥에 따라서 뭘로 변하냐면 기간으로 문장이 바뀌어야지 해석이 잘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간으로 파악을 하고 앞에다가 throughout을 집어넣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문맥으로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석을 해보면 complimentary 하면 얘는 공짜 스낵이 제공될 것입니다. 근데 프로모션이 나오는데요. 얘는 프로모션 행위가 아니라 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프로모션 기간 내내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프로모션을 행위가 아닌 기간으로 보고 앞에다가 throughout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요. 반드시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를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 5개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1번부터 한번 지금 좀 알아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해피 아워 이벤트는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자, Wednesday에 나오면 하루니까 on, night는 아까 at night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요. 답은 on이죠. on Wednesday night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이벤트 오거나이저, 오거나이저 하면 플래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벤트 플래너는 끝내야 됩니다. 다시 스케줄을 잡는 거죠. 그 연례 잡페어 하면 취업 박람회잖아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뒤에 2월 23일 나와 있는데 문맥상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는 한 방에 끝내는 거고요. 이때까지 끝내야 되는 거니까 뒤에를 끝나는 점, 이때까지 마감일까지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까지 by하고 until이 나와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 방에 끝내는 거니까 답은 until이 어울리겠죠. by가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답은 B. 3번에 보시면요. Dr. Reed는 PT를 할 것입니다. 자, on이 나오는데요. 자, on은 뭐냐면 이것도 많이 나와요.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야 될지 이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PT를 하는 거니까요. 6월 30일 1번 문제랑 뭐 겹치는 거죠. in June on 30th 이렇게 얘기하면요. 답은 on에 맞춰야 되니까 C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또 play 하면 연극이죠. From Mars라는 연극은요. 너무나 재밌어서 케이드는 저런 것도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요.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형이니까요. 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요.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웃었다는 얘기니까요. 이때 퍼포먼스를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연하는 기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공연하는 내내 throughout이 나와야 되고요. since 같은 경우는 뒤에 과거의 시점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 안 맞고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래로를 쓸 때는요. have 플러스 pp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자,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이제 5번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시냐면, 뭐, 현재 완료가 딱 나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요거를 골라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since는 뒤에 항상 시작 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알아볼게요. 미스 킬리는요, has been funding, 자금을 데우고 있습니다. charity 하면 자선단체죠. 보호해 주는 건데요. vulnerable 하면 얘는 약간 취약한 아니면 뭐 상처받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상처 입기 쉬운 그 좀 상처 입기 쉬운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건데요.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abuse가 뭐냐면 힘의 남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요. 15년은요. 아무리 봐도 얘는 점이 아니에요. 얘는 15년 동안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since랑은 어울릴 수가 없고 from도 뒤에 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for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현재 완료는요. 현재 완료는 since랑 쓰이는데 since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랑 쓰이는 게 또 많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for는 뒤에 기간이 나오고 since는 뒤에 점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좀 신중하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장소의 전치사를 보시면요. 우선 얘도 좀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in, on, at이 나오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전치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한 군데만 안 쓰이죠. 이번엔 장소로 갔는데 장소는 뭐 크기로 갈 수도 있지만요. 크기보다는 특성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토익에서는 특성으로 판단하셔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고유의 뜻으로 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in이 나오면요. 얘는 어디 어디 내에 이렇게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on은 말 그대로 위에. 근데 at이 좀 애매하실 거예요. at은 특정 지점이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요게 도대체 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간단한 예문을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프론트 데스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학생한테 프린트를 줄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제가 뭐 조교가 있다고 하면 제 조교분한테 뭐 프론트 데스크에다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린트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거를 프론트 데스크 안에다 넣어주세요 하면 반드시 in을 쓰셔야 되고요. 프론트 데스크 위에다 놔주세요 하면 on을 쓰는 건 아실 텐데 s는 어쩔 때 쓰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 위아래 표면도 아니고 그냥 프론트 데스크에 학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프론트 데스크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죠. 표면도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장소 전체를 잡는 거예요. 장소 전체를 잡을 때는 at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럴 때 요게 쓰이고요. 어떻게 또 많이 쓰이냐면요. at 같은 경우는 약간 회사 전체나 회사 이미지, 약간 회사 전체를 집단 전체를 잡을 때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LG라는 회사가 있죠. 그러면 뭐 LG라는 회사에서 그때는 뭐 in LG를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좀 더 그래도 회사 전체 이미지를 잡거나 좀 전체적인 좀 느낌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요. 이제 at LG를 쓰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요.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at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at은 그런 회사 전체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본질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친구가 물어봐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I'm in the cafe. 그 다음에 I'm at the cafe.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약간의 의미 전달에 조금 뭔가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카페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뭐 거기서 공부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니까요.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러 갔으면 그 목적으로 갔으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커피 때문에 있는 거니까 I'm at the cafe가 좀 더 괜찮게 적용되는 표현이고요. in을 쓰는 경우는 뭐냐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친구한테. 지금 비가 오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I am at the cafe도 괜찮지만요. 그때는 뭐 본질을 커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죠. 그냥 만나러 카페 안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때는 in the cafe를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 아니면 회사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본질을 잡는 데 쓰인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치를 또 볼 텐데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between하고 among인데요. 이거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죠. 뭐뭐 중에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이게 between하고 among의 차이점은 between은 두 명일 때 쓰이고 among은 세 명일 때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etween, among 뒤에 이렇게 the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between일 때는 두 명, among은 세 명일 때 쓰이는 거니까요. 이제 보통 제가 하나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음, 복수, 그러니까 단수 복수라고 하면 뭐 단수는 뭐 한 명, 복수는 우리나라는 그냥 두 명만 넘어가면 다 복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복수도요. 두 명일 때랑 세 명일 때 나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명하고 세 명 이상일 때는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세 명 이상이 있어요. 그냥 세 명 이상이 나왔을 때 그들 전체를 잡을 때는 all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all of them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두 명일 때는
뭐 o를 써도 의미는 통하겠지만요. 그래도 좀 다르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때는 both of them으로 쓰셔야지 좀 더 명확히 우리가 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일 때는 both, 그 다음에 세 명일 때는 o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때는 one of them, one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명 중 한 명일 때는 either, 요걸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명 이상 전체 다 아닐 때는 none을 쓰셔야 돼요. 전체 부정. 전체 다 아닙니다. none of them. 그 다음에 두 명일 때는 neither를 쓰셔야 돼요. 그들 둘 다 뭐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neither로 나오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tween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쓰이고, 그 다음에 among은 세 명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셔야 돼요. 이제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그럼 비교급은 두 명일 때만 쓰여요. 그러니까 그럼 두 명일 때 최상급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비교급으로 얘 한 명만 눌러버리면요. 동시에 최고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최상급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명일 때는 비교급을 쓰셔야 되고, 최상급이 나온다고 하면 얘는 세 명 이상이 쓰이기 때문에요. 최상급이 나왔을 때 얘랑 어울리는 거는 어몽이라는 거, 요 전치사랑 최상급이랑 잘 어울리는 짝이라는 것까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 어디 곳곳에 있는, 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이제 요거 이제 throughout, across를 보셔야 되는데, throughout 같은 경우는 아까는 시간에 나왔었죠. 기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장소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계속 강조를 하죠. 자, 그러면요. 요 두 가지를 좀 볼 텐데, 뒤에 장소가 나와요. 예를 들면요. 뭐, throughout the country, across the country.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는요, 의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 방방 곳곳에 이런 뜻인데, 자, 이런 거는 두 개가, 구별 안 하고 쓸 때가 있고요. 구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진짜 움직여서 전국 방방 곳곳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건지 그렇게 좀 따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예문을 보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을 사용함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공간의 개념이 강하죠. 진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throughout the world, across world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러면 밑에 거를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럼 진짜로 움직이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7번 버스가 있는데 진짜로 움직이는 거는 이게 뭐냐면요. 진짜로 움직일 때 어떤 거를 우리가 눈여겨서 볼 때냐면요. 동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동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두 개를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7번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타운을 여기저기 막 가는 거예요. 그때 throughout하고 across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는 두 개가 달라요. 이 다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버스가 움직이는 동선을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파악을 할 때는 throughout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예요. 행위. 그렇기 때문에 동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 가는 건데 어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네가 있다고 하면 얘는 그냥 횡단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동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요 반드시 그거를 파악하고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이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는 거는 동선을 파악하는 걸까요? 동선 파악이 아닐까요? 동선 파악이 아닐 때는 그냥 공간의 개념이 강할 때는 요거를 그냥 아무거나 구별 안 하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동선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입에서 입으로 뭐 인터넷으로 뭐 공간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동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걸 좀 볼게요. 자,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요, 우선 into, onto, out of가 있는데,
얘는요, 움직임을 나타낼 때 어디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렇게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낼 때 많이 이게 쓰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예문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in하고 into가 있는데, in 같은 경우는요, 우선 예문을 보시면, he's in the room 하면, 여기는 in은, 쟤는 방 안에 그냥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움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앞에 is도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in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밑에 거는 he's jumping, 그는 뛰는 거예요. 딱 점프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아닐까요?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될까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점프랑 같이 방향을 제시하는 into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의실에 어떤 사람이 지각해서 walking into the, 그러니까 뒤에 클래스룸을 들어와요. 그때는 in을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려면 walking in the classroom 보다는 walking into the classroom이 훨씬 더 정확히 많이 쓰는 거고요. walk in도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on하고 onto가 있는데, 자, 그러면 on은 어디 위에 있습니다. 얘도 이제 애플이 탭을 위에 있는 거니까 얘도 그냥 상태죠. 근데 rain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빗방울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위에 있을까요? 땅 위에 있을까요? 땅 위로 떨어질까요? 땅 위로, 그러니까 dropping 하는 거는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여서 땅 위로 떨어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때는 dropping onto를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 방향 상태를 나타내는 onto the ground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rom하고 out of가 있죠. 저는 이제 from 같은 경우는 둘 다 뜻이 똑같아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인데, 이 선물은 미스터 리드로부터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으로부터 온 그냥 상태를 나타내요. 이 사람으로부터 온 상태. 근데 너 여기서 나가 얘기할 때 get out of here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는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나가 이런 뜻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빨리 빠져나가는 거니까 움직여서 나가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out of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하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방향 목표점이 나오는데요. 우선 to하고 toward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to는요, 어디로, 자, 이거는 정확한 지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로, 그 다음에 toward는 뭐냐면요, 어디 부근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to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이 나와야 돼요. 그냥 toward는 그 근처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한번 해설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please take me,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홍대역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랑 만나는 장소가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take me to가 나오면 돼요. 홍대역으로 가주세요. 자, 이렇게 정확한 장소가 나올 때는 to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홍대로 가는데 홍대역이 아니라 홍대 근처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이제 더 들어가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선 홍대 근처까지 우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선 홍대 쪽으로 가주세요. 자, 이렇게 그 근처 부근을 나타낼 때는 toward를 쓰시는 거니까요. 이게 이렇게 장소에만 쓸 수도 있지만, 얘가 어떤 시점하고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o the end of the year.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 말이잖아요. 올해 말 투가 나와야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정말 언제까지일까요? 정확히 12월 31일까지 그때 기한까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toward가 나오죠. toward 하면 12월 31일까 아니면 그냥 연말에 이런 뜻일까요? 연말까지. 자, 이렇게 약간 뒤를 정확하지 않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도 이게 장소와 같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방향
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선과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선 같이 생긴 애들하고 어울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along the river, 예를 들면, along에 나오면, 뒤에 across 같은 게 나오면 어떤 선 같은 애들과 어울리는데, along은 뜻이 뭐냐면요. 뭐뭐를 따라서, 그 다음에 across는 뭐냐면, 뭐뭐를 가로질러,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죠. throughout은 뭐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쓰면 관통해서 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요. 뒤에 선하고 선같이 생긴 모양하고 어울리는 거 예를 들면 진짜 선이 있고요. 뭐 강도 있겠고, 뭐 파이프,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랑 이제 많이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뜻을 그렇게 알맞게 해주셔야 되고, 한번 예문을 보시면 I walked along. 자, 나는 걸어갔습니다. The river 나와 있죠. river는 길쭉한 거잖아요. 길쭉한 선의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랑 어울리는 along을 집어넣으시고 해석을 해도 부드럽게 되겠죠. 나는 어제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along을 쓰셔야 되고 밑에 he drove 그는 운전했습니다. 터널 나와 있죠. 터널도 길쭉한 거잖아요. 길쭉한 선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터널을 이제 통해서 가는 거니까 뭐 through를 쓰시면 되고요. 그 예를 들면 across 같은 경우는 여기 강이 있어요. river가 있는데 강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헤엄쳐 갔다 할 때는 그때는 across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고요. 지금 테스트 2 5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1번에 보시면요. 그 컨퍼런스는 시작을 할 것입니다. 309호잖아요. 7시에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를 토론하는 거죠. implementation 하면 얘는 실행이죠. 그 다음에 commercial 얘는 광고라고 볼게요. 광고 전략, 광고 전략 실행에 관한 결과를 토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 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동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in을 쓰셔야 돼요. in room 309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the venue 나와 있는데 얘는 개최지 장소예요. 그러니까 뮤직 페스티벌의 개최지 장소가 determined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콘서트 홀이요. 뒤에 이제 locate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위치가 된 분사 형태고 진짜 동사는 is죠. 뒤에 버치와 오크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그 콘서트 홀이죠. 이 두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between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A. 3번에 보시면요. 이제 East Airlines Inc.라는 회사명이 나오죠. 대문자로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priority 우선순위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우선순위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승객들을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들이 우리랑 비행을 할 때. 자, 그러면 회사의 전체를 잡을 때는요. 이미지를 잡을 때는 at을 쓰시면 되고 prior to 뭐뭐 전에 좀 이상하고 어디 쪽으로 위에서 말이 안 되죠. 답은 at.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또 rumor가 나와 있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that은요. 별 뜻이 없고 그냥 equal로 보시면 돼요. 그 rumor인데요. K-Tech와 SD Communications가요. will merge 하면 이제 합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끊으면요. 뒤에 있는 이 완벽한 문장이죠. 이 두 개가 이제 합병한다는 그 루머가 있죠. 이 루머에 관한 그냥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 합병한다는 그 루머 자체가 spread 하면 이제 has spread 이제 퍼져나간 건데요. 업계 전반에 퍼져나간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진짜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파된 거니까요. 이때는 across를 써도 되고 throughout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이제 5번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Starwood Corporation은 posted 나와 있죠. 그러니까 posted는 뭐뭐를 게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요, 붙인 거예요. 그 잡 오프닝을, 호텔 경영에 관한 그 오프닝을요, 그 종이를
university 전역에 붙인 건데 끌어당기기 위해서 prospective 하면 얘는 유망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망한 학생들을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제 다 붙인 건데요. 이건 약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붙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게시를 했다 이제 움직여서 붙인 거를 행동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때는 만약에 across랑 throughout을 쓰실 때 우선 B가 안 되는 이유는 뒤에요. between이 나오려면 universities 이렇게 최소한 복수형이라도 나와야 돼요. 어몽도 뒤에 S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복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캠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 좌 포스팅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붙이지 않을까요? 이 건물마다 다 이렇게 여기저기 붙이지 어크로스 하면 이렇게 횡단해가지고 일렬로 막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요게 정답이 되려면 앞뒤에 뭔가가 이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설명이나 스토리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일반 상식선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throughout을 구별해서 골라주셔야 돼요. 예, 우선 여기까지가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기타는요, 쟤는 중요도가 없어서 기타가 아니라 이게 분류가 안 돼서 모아놓은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험에 나왔던 거를 좀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about인데요. 얘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뭐에 관한 이 뜻을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단편적으로 외워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regarding이 나오죠. 뭐뭐에 관한. 얘는 뭐 간주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regarding 뭐뭐에 관한. 그 다음에 concerned 뭐 관여하다 이것도 뭐 염려하다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concerning 하면 뭐뭐에 관한 about.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pertaining to도 가끔씩 이제 나오니까요. 이 두 개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taining to 여기 나와 있는 to는 어차피 전치사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예문을 간단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정보인데요. 우리 콘서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읊어볼까요? 자, 이제 about이나 regarding, concerning, 그 다음에 또 모두 나올 수 있을까요? 예, pertaining to 요거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under를 볼 텐데요. 언더에는 사실 세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언더 더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정말 기초적인 그냥 물리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밑에 뭐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언더 같은 거는 뭐 그냥 문장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문제가 나왔던 거는 좀 드물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nder construction 이런 거는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 근데 확실히 더 알아야 될 거는 마지막 거, 세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아셔야지 문맥이 잘 파악이 되고 부드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냐면 뭐뭐의 영향력 아래 제가 요거를 약간 그냥 좀 돌려서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통제를 받을 때 요거를 쓰시면 돼요. 어떤 법이나 통제를 받을 때 우리가 쓰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가장 강력한 거는 laws죠. 얘는 법이잖아요. 그쵸? 만약 법이 바뀌어서 뭐뭘 하지 말아야 되면 그 통제를 받잖아요. 그 통제 아래 있는 거니까 그때는 under를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통제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의 어떠한 그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슈퍼비전. 그 다음에 규정, 법하고 비슷한 거죠. 예, regulation. 그 다음에 정책하면 policy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한 나를 통제하는 것들이 나오면 앞에다가 under를 써주셔야 돼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와 같이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만 지우시면 되는데, 여러분 with는 당연히 아시죠?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인데, along은요, 아까 뒤에 선과 같이 생긴 거랑 쓰이면 뭐뭐와 같이 이렇게, 아니, 같이가 아니라 뭐뭐를 따라서 이런 뜻인데요. 따라서 이런 뜻인데, 제가 거기다 요걸 이렇게 거놨죠. 그러니까 along이 나오면 얘를 그냥 지우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우시고, along with는 그냥 with, 얘랑 그냥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니까 along은 뜻이 없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예문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PT가 끝난 후에요. refreshment이 하면 다과죠. 다과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어버티, 허브티와 함께 along with는 머릿속에 지우시고 t와 함께 나오는 거구나. 이 블랭크가 있을 때 with의 의미로 along with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격을 나타내는 of가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문장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해석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of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앞에 A하고 B가 있겠죠. 이게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고 이걸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문장에서 여러분 대시 나올 때요. 얘의 역할이 이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A하고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 때 이렇게 대시 쓰이면 얘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A가 뭔지 문장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똑같은 구조인데요. 여기는 문장이 안 나오고 얘는 전치사 오브이기 때문에요. 문장 대신에 어떤 명사구나 아니면 ing 형태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동격을 나타낼 때 A하고 B 완벽한 문장일 때는 that을 쓰셔야 되고요. 이퀄의 의미로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고 명사나 뭐 ing 형태로 이제 풀어나갈 때는 그때 of를 써주시는 거니까 이때 뜻은 별 뜻이 없는 equal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번 요거를 볼게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of가 나와 있죠. 이거는 running 하면 운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이제 소개하는 꿈이 있는 거죠. 퀄리티가 되는 좋은 음식을 내 이웃들에게요. neighborhood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제공해주고 운영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장으로 안 풀고 이제 꿈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뒤에 또 ing를 이제 풀어 나갈 때는 of를 쓰셔가지고 얘가 equal의 뜻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뭐뭐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두 가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despite of를 쪼개면 in spite of가 나오는데 여러분 despite of라는 단어는 존재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in spite of가 합쳐져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despite 안에 of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 되게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이거 좀 외워볼게요. 얘는 여러분 이거 딱 3등분 제가 해서 읽어보면요. 얘는 띄어쓰기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notwithstanding인데요.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뜻이니까요. 특히 세 번째 거 notwithstanding 요거 알아두시고요. despite는 이미 of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맥클레인은요, 디렉터죠. 뒤에 Mountain Families라는 영화의 감독인데요. 이 사람은 최고의 상을 수상한 거죠. 저예산 영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맥에 맞게 notwithstanding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외에 뭐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도 되게 안 이어지면 되게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 두 개를 적어놨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항상 요거를 얘기할 때 피자를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있는데 피자가 보통 8조각인데요. 피자 한 조각을 제외하는 거죠. 한 조각 외에 나머지 조각, 뭐 7조각이 남겠죠. 그때는 피자 전체에서 하나를 빼는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일 때는 그럼 except를 쓰셔야 돼요. except를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요. 그럼 뭐뭐를 외에 뭐뭐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가게에서 프로모션 하기 때문에요. 피자를 하나 시키면 피자 외에 파스타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개념일까요? 플러스 개념일까요? 플러스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다시 정리해 드리면 뭐뭐 외에 할 때는 except가 있죠. 얘는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에만 쓰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좀 비슷하게 생겼죠. 뭐 a from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aside from과 apart from은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고요. 제가 토익 쪽에서는 아무래도 플러스 쪽으로 많이 쓰였던 걸로 기억이 되니까요. 이거는 둘 다 쓰이고 except 같은 경우는 빼는 것만 쓰인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xample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요. aside from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뒤에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also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셔야 돼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making big profit 얘는 큰 이익을 만드는 것 외에 확장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중국으로 이제 확장해서 큰 돈을 번 거 외에도요. 얘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또한 looking into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브라질을 새로운 마켓으로 또한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요. 요거 외에도 플러스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aside from을 여기다가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테스트 한번 풀어 볼게요. 1번에 보시면 please save your questions 하면요. save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질문하지 마세요. 그 details 하면 세부사항이죠. 계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문제니까 concerning이 나오고요. 인사팀 매니저가 끝내는 거잖아요. PT를 뭐뭐에 관한 개정된 컨디션은 조건이죠. 개정된 조건에 관한 PT를 끝낼 때까지 답은 B. 2번에 보시면 we read through 우리는 자세히 읽었습니다. 많은 프로파일들을요. 헤드헌팅 기업으로부터 읽은 거죠. to find out 찾기 위해서인데 에디터예요. 그럼 요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뒤에 Mr. Reed의 expertise는 뭐냐면 전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에디터를 찾는데요. 이 사람을 아무나 뽑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미스터 리드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미스터 리드의 전문 지식과 갖고 있는 이 사람 레벨과 동등한 에디터들을 뽑는 거니까요. 어떤 능력 면에서 동격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editors of 해가지고 답은 A를 쓰셔야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요. 여기서 apart from은 뭐뭐 외에도 전문 지식 외에도 사람 안 맞죠. 그 다음에 뭐뭐에 관련된 없이 이런 거는 좀 이상하기 때문에 답은 가장 어울리는 of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모든 스텝인데요. 그럼 요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including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이거 반대말이 제외하고 빼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까 except라 말씀드렸는데요. 가끔씩 이런 게 나오면요. 문제를 푸실 때 다른 것하고 해석이 다 같이 돼가지고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except하고 including은 뭘 빼고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죠. temporary workers라는 임시직 직원을 제외한 포함한 앞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큰 범위가 나와야 돼요. 어떤 이런 것들을 빼고 담을 수 있는 범위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 이 두 개가 쓰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 두 개가 나와서 빼고 넣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조금 헷갈리시면 이게 정답이 되려면 앞에 반드시 어떠한 큰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볼게요. 모든 직원들이죠.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eligible for 자격이 있습니다. 유급 휴가죠. 1년에 2번. welfare 하면 얘는 복지 정책 policy죠. 자,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영향 통제를 받을 때는 under. 4번을 볼게요. unfavorable weather 하면요. 뭐 비호감적인 weather. 자, 그건 뭐냐면 악천후라고 보시면 돼요. 악천후인데 그 architect 건설업자는 건축가는 끝냈습니다. 레노베이션을 이스트 윙은요. 어떤 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자인 스쿨의 이스트 윙 그 별관을 ahead of schedule 하면 스케줄보다 빨리 앞서서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빨리 잘했다는 얘기니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not withstanding이 어울리겠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을 볼게요. 또 Better Community 프로젝트인데요. led by 이끌어진 건데 mayor가 나와 있죠. 얘는 시장이죠. 시장 컨에 의해서 이끌어진 그 프로젝트는요. is not feasible. feasible이 뭐냐면 실행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external 외부에
펀딩하면 자금 지원이죠. 자금 지원, 그러니까 로컬 비즈니스의 자금 지원,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얼롱 위드는 얼롱을 지우면 만약에 외부의 돈을 받으면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nevertheless는 얘는 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명사를 못 잡기 때문에 빼면요. A, B, C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이때는 만약에 그러면 A하고 C가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 실행이 안 되려면 돈이 없어야지 실행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일반적으로 통하는데 A하고 C가 이렇게 약간 예외적으로 쓰이려면요. 반드시 앞이나 뒤에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걸 비추어 봐서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거나 어떤 스토리가 나올 때만 요거를 쓰셔야 되고요. 그런 스토리나 근거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걸 골라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의 B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치사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오늘 봤던 거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 걸로 완벽히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